6월 29일부터 일주일 딱 보는 거지. 그러면은 7월 3일까지 보는 거고. 지문이 총 몇 개더라 우리? 3부터 나갔지? 유닛 18까지 나가잖아. 유닛 18까지 나가는데 3, 4, 5, 6, 7하고 11부터 18인가? 맞지? 맞아요? 그럼 몇 개야? 13개잖아 유닛이. 근데 곱하기 2개씩 26개잖아요. 맞지? 이게 26지문인데 오늘 아마 6개 할 거고요. 지난 시간에 6개 했고, 그럼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5월 30일 다음 주 토요일, 6월 6일 현충일이지만 우리는 계속 오죠. 13일, 20일인데 27일까지 있긴 한데 이때는 마지막이니까 진도는 아니고 막판 정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6개 했고, 오늘 6개 하고, 또 6개 하고, 6개 하고 24. 하고 교과서랑 2개 하면 딱 되겠네. 교과서를 일부러 좀 마지막에 할 거야. 비중이 지금 올림포스가 좀 더 중요하고 너희들이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할 거니까 고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조금 쉬운 거 있으면 뭐 그 전에 6개보다 좀 더 많이 할 수도 있고요. 너희들 속도 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모의고사가 있잖아. 6월 모의고사 있잖아. 선거 전날인가 다음 날인가 그럴 거야. 그러니까 지금 단어 나가는 거 보카머슬 있잖아. 그거 열심히 외워. 알았지 민서야? 클리닉 때 재시험 있어요. 올림포스 단어는 기본이고요. 지금 우리가 단어를 알아야 해석이 돼. 왜냐면 기본 단어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게 1번이야 단어 암기가. 자 보겠습니다. 요거 아직 안 나갔어? 그러면 나갔어? 학교에서 나갔다 손. 유닛 6이에요. 안 나갔어? 나갔어? 오케이. 너는? 모르겠어. 안 나갔어?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건 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Many forms of research lead naturally to quantitative data. 자, quantitative 하면 양적의 이런 뜻이죠. 많은 종류의 연구들은, 그러니까 연구들이 결국에 양적 데이터로 이어진다 이거야. 연구는 양으로 이어진다 이 얘기예요. A study of happiness.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연구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행복에 대한 연구는 아마 측정할 거예요. The number of times를, 그치? 근데 여기 the number of 이거 무슨 뜻이야? 그렇지, 뭐뭐의 수, 뭐뭐의 숫자 자체를 측정을 할 거란 얘기예요. 몇 번, times가 나오니까 어떤 사람이 몇 번 웃는지 그 수 자체를 측정을 할 거래요. 상호작용 중에. 그리고 또 어떤 연구야? 기억에 대한 어떤 연구는 측정할 거래요. 이번에도 어떤 수를 측정을 할 거래요. 그지? 근데 그 수가 뭐냐? 아이템의 수야. 근데 an individual can recall after 1, 5, and 10 minutes. 얘가 또 수식해주고 있죠. 한 개인이 회상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의 수야. 그러면 여기서는 individual can recall 뒤에 something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요 앞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1분, 5분, 그리고 10분 뒤에 얼마나 기억을 해낼 수 있는지 그거를 측정한다 이거야. 다 수를 측정하는 거예요. 몇 번 웃는지, 얼마나 기억할 수 있는지.
자, asking people how many times in a year they're said will also yield quantitative data. yield가 무슨 뜻이야? 외웠잖아요. 산출하다. 산출하다. 자, 사람들에게 묻는 건 산출을 낼 수 있어. 조동사 will이랑 같이 쓰였어요. 뭐를? 양적 데이터를. 자, 근데 뭘 물어보는지 한번 봅시다. How many times in a year they're sad. 여기를 이렇게 가로쳐 보세요. 1년에 몇 번이나 그들이 슬픈지야. 그럼 이거 사실 의주동 간접 의문문이에요. How many times. 의문사 구야 이게. 그리고 뒤에 주어 동사 나옵니다. 맞니? 그들이 1년에 몇 번이나 슬픈지 그걸 물어보는 것은 또한 산출할 거예요. 양적 데이터를요. 자, 그러나 그것은 믿을만 하지 못하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응답자들의 이런 recollection, 다시 생각하는 거, 다시 회상하는 거, 이것은요 부정확할 수 있대요.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대요. 그리고 그들의 정의, 뭐에 대한 정의, 이 슬픈 것이라는 거에 대한 이 정의는요 되게 다를 거야. 그러니까 그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대체 방안이 나올 거예요. 그러나 묻는 것이에요. How many times in the past year were you sad? 자, 여기서 잠깐 이렇게 밑줄 쳐보세요. How many times in the past? 그리고 나서 뒤에 동주야 여기서는. 그치? 왜냐면 이건 직접 의문문이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는 순서가 의동주가 맞아. 하지만 위에 3번 문장처럼 이렇게 문장 안에 들어가서 명사 역할을 할 때는 의주동이 돼야지 맞는 거야. 순서. 주의. 비동사의 그리고 주어의 위치를 주의하라는 얘기예요. 자, 너 1년에 몇 번 슬펐어? 근데 조건이 달려요. Enough to call in sick to work. 자, call in sick to work 하는 게 뭐 하는 거냐면 아파서 이제 회사에 출근 못 한다고 병가내는 거예요. 병가내다. 그리고 앞에 형용사 나옵니다. 지금 sad라는 형용사 나오고 뒤에 enough to 부정사가 나와요. 그러면 얘네 해석이 어떻게 돼? 뒤에 to 부정사 할 만큼 충분히 앞에 형용사 하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뒤에 to 부정사 동사 할 만큼 충분히 앞에 형용사 하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병가 낼 만큼 네가 슬펐던 적이 1년에 몇 번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물어보는 것, asking 동명사 주어져. 그렇게 묻는 것이 prompt, 유발하다. 뭐를? concrete answer. 구체적인, 여기서 concrete가 구체적인 의미로 쓰였어. 구체적인 대답을 이제 유발한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결국 하고 싶은 말은 그 양적 데이터를 우리가 산출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하지만 질문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질문을 잘해야 된다. 질문을 잘해야 함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자, 비슷하게도 instead of asking people to rate, 자, instead of가 여기서 전치사구야. 전치사, 두 단어로 이루어진 전치사란 얘기야. 그지? 오케이. 그러니까 뒤에 뭐가 나와야 돼? 전치사 뒤에 미수야. 뭐 나와? 명사. 그래서 asking이라는 동명사가 나온 겁니다. 자, 물어봐. 사람들에게 요청하는 거야. 자, 그런데 얘가 동명사인 건 알겠어. 근데 이거 원래 동사였잖아. 그치? 그지? 그러면은 ask만 따로 떼서 동사라고 보세요. 요청해 사람들이 to rate 하도록. 얘가 지금 목적격 보어가 되는 거야. 오형식. ask에 대한 목적격 보어 to rate이야. 근데 rate가 여기서 무슨 뜻이야? 이것도 바로바로 나오려고 단어를 미리 외운 거예요. 그러니까 클리닉 때 단어 시험 잘 봐야 돼. 평가하다. 평가하다. 외웠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지? 그치? 계속 반복해야 돼. 평가해봐 라고 사람들에게 이제 요구를 했어. 뭘 평가하냐면 how. 자, 여기 중요해. How bad a procrastinator they are. 얘도 마찬가지야. 뭐가 마찬가지냐면 얘도 의주동. 뭐란 얘기야? 간접 의문이란 얘기야. 그지? 맞아? 어디까지가 의문사 구야?
의문사 구가 어디, how부터 어디까지야? how 끝까지? 이 형광 펜친 부분이 지금 의주동이어야 돼. 그치? how부터 procrastinator까지 여기까지가 의문사고 그리고 they가 주어 are이 동사 이렇게 나가지 않겠어? 그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procrastinator 얘가 뭔 뜻이야? 얘가 뭔 뜻이야? 미루기 좋아하는 사람. 미루기 좋아하는 사람이야. 미루기 전문.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야. 평가하라고. 너희들 얼마나 잘 미뤄? 얼마나 너무 많이 미루는 사람이야? 라고 물어보는 거 대신에 이거지. 그렇게 하는 거 대신에 ask 물어봐라. 명령문이에요. 물어봐라. How many of your utility bills? 자, 공과금 고지서예요. 공과금 예를 들어 뭐 세금 내야 되는 거. 얼마나 많은 공과금 고지서 너 are you currently late in paying? 최근에 얼마나 늦게 내는 그 수가 빈도수가 얼만큼이나 돼? 이렇게 물어보란 얘기야. 오케이? 그럼 얘는 간접 의문문이 아니라 물음표 붙어있으니까 직접 의문문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How many of your utility bills? 얘가 의문사구 are 동사 you 주어 이렇게 순서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뒤에 이분도 앞에서 끊어볼게요. 비록 뭐뭐일지라도 비록 you can afford to pay them. 네가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게 아니라 충분히 낼 수 있는 여유가 되는데도 귀찮아서 미루느라고 안 낸 횟수가 얼만큼이나 돼?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맞아요? 자, afford to 밑줄 pay까지 밑줄 쳐보세요. afford to pay. 그래서 afford 뒤에 to 동사가 옵니다. 이거 무슨 뜻이에요? 동사할 여유가 되다. 여유가 있다. 네가 공과금 충분히 낼 여유가 있는데 미루느라 안 낸 거 몇 번이나 돼? 라고 물어봅니다. 자, question that seek concrete responses help make abstract concepts clear and ensure consistency from one study to the next. 자, 본동사 어디 있어요? help 맞아요. 자, question 질문들이야. 어떤 질문이냐면 that seek concrete responses. 아까 concrete가 구체적인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구체적인 대답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질문들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 질문은 도와요. 뭘 돕냐면 만드는 거를 도와. 추상적인 개념이지. abstract. 그치? 추상적인 개념을 clearer, 더 분명하게 만들어주는 걸 도와줘. 그리고 또 make가 1번, ensure가 2번이야. 보장하는 거야. 뭘 보장하냐면 consistency, 일관성입니다. 한 연구에서 다른 연구로의 그런 일관성을 보장하는 것에도 도움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야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이거야. 연구를 한다고 하면은 뭔가 사람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던가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거를 그냥 여러 명이 있으면은 소수 인원한테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양적으로 많이 뿌려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양적 데이터가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건 맞아. 하지만 그거를 그냥 대충 물어보면 대답이 잘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러니까 정확하게 콕 집어서 물어봐야 된다고. 그래서 질문을 잘해야 그게 퀄리티도 보장이 되면서 양적 데이터도 괜찮아진다. 이렇게 이어지면 되겠죠. 정리할 수 있겠어? 할 수 있겠어? 오케이. 졸려? 그래서 졸린 것 같은데. 추워? 괜찮아요. 몸이 안 좋아가지고. 뭐? 몸이 안 좋아가지고. 몸이 안 좋아. 좀 있으시네요. 자, 요거 어려운 거 없어? 봐봐. 얘들아, 로테이션이 뭐야? 로테이션이 뭐야, 로테이션? 야, 요즘에 너네도 대학교 가면은 미팅하고 소개팅하고 그럴 거 아니야. 과팅하고 너무 기대되지 않니? 네. 기대가 안 되니? 가면은 이제 물론 CC는 조심하세요. 신한데요. CC는 조심하시고 뭐 정 하겠으면 과 CC 말고 다른 과랑 사귀시고요.
근데 이제 소개팅을 하는데 그런 게 있어. 로테이션 소개팅이라고 요즘에 그런 걸 많이 하거든. 그 뭔지 알아? 들어봤어?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소개팅은 보통 1대1이잖아.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가 만나서 하는 거잖아요. 소개팅을 각자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자는 거잖아요. 근데 로테이션 소개팅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남자 5명, 여자 5명 이렇게 해가지고 장애 짝대기. 그냥 한 명씩 다 돌아가면서 얘기를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이와 얘기를 해봐. 얘는 얘랑도 얘기하고 얘도 얘랑 얘기하고 이렇게 다 번갈아 가면서. 그러니까 로테이션이 뭐겠어? 번갈아 가면서. 그렇지, 번갈아 가면서 다 돌리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런데 지금 뭐를 로테이션 시키겠대요? 첫 문장 보니까. 크롭이 뭐야? 굉장히 뭐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지 말고 크롭이 뭐야? 크롭. 작물, 농작물. 그래. 그러니까 크롭 로테이션 하면은 뭐를 로테이션 시키겠다는 얘기야? 농작물을 로테이션 시키겠다는 얘기야. 농작물을. 그러니까 얘를 그래서 어려운 말로 지금 윤작이라고 표현을 한 건데 그 의미를 아셔야겠죠. 크롭 로테이션 자체는 농작물을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농사를 짓겠다 이 얘기야. 자, 아무튼 간에 윤작이라는 거는 어떠한 과정이래요. 자, 근데 그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뒤에 형용사절이 나옵니다. 자, in which 밑줄. 얘는 지금 그냥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앞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이렇게 나와 있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관계부사 역할을 해요. 맞아? 관계부사 여기서는 뭘로 대체해서 쓸 수 있을까? in which를. 대신해서요. 응? 이렇게 대신한다고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인데 관계부사로 바꿀 수 있잖아. 여기서 관계부사 뭐가 어울려? 네. that 또 W로 시작하는 거죠. 와이. 지금 윤작은 어떤 과정이다 얘기하고 있잖아. where이겠죠. 그 과정에서를 나타내는 거야. 오케이? 그 과정에서 in the process, 달리 말하면 그거야. in the process, farmers changed the crops. 이 농부들이요. 관계부사 뒤에는 완전해야 돼. 뒤에 완전해야 돼. 농부들이 바꿔 농작물을. They grow in their field. 그들이 이제 재배하는 그런 농작물을 바꿔. 근데 특정 순서에 따라서 바꾼다 이 얘기야. 이 지문은 이게 다야. 이게 다야. 바로 예시 나오잖아. 예를 들어서 만약에 농부가 뭘 갖고 있어? 몇 개를 갖고 있어? 밭을 3개를 갖고 있다면 he or she는 이 farmer를 가리키는 거고 있죠. 자, 그 또는 그녀는요 재배할 거래요. 당근을 첫 번째 밭에다가, green beans 녹색 콩을 두 번째 밭에다가, 그리고 토마토를 세 번째 밭에다가 기를 거래요. 근데 지금 로테이션 시킨다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다음 해에요 이 초록색, 자 캐럿이 첫 번째였고 그린빈이 두 번째였고 토마토가 세 번째였어. 근데 다음 해야 되니까 그린빈이 어디가 있어? 첫 번째가 있고 바뀌었죠? 토마토가 두 번째가 있고 당근이 세 번째 가는 거야. 한 개씩 땡겨진 거죠. 그려지고 있어요. 그려지고 있죠?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해가 되면요 또 돌아. 농작물이 또 로테이트 할 거야. 또 네 번째가 되면요 어떻게 되겠어? 대상이 3개밖에 없으니까 다시 원래 순서대로 돌아오겠죠. 그지? Each crop, 각 농작물은 enriches, 풍요롭게 해줘요. The soil for the next crop, 토양을 풍요롭게 해줍니다. 다음 농작물이 더 잘 자라게 되겠죠. 자, 이런 종류의 농사는요 is sustainable. sustainable 무슨 뜻이야? 유지 가능한, 지속 가능한. able이 붙었어요. 자, 왜 때문에 지속 가능하냐? Because the soil stays healthy. 토양이 어떤 채로 머물러 있기 때문이야? 건강한 채로. 자, 미수야, 이거 몇 형식인 것 같아요? 2형식, 그렇지. healthy, 얘는 형용사고 아까 미수한테 얘기했었어. 얘네 둘이 등호 성립해야 2형식이라고 얘기했어. 맞지? 알고 있지? 크게 어려운 거 없어. 이거는 그냥 로테이션에 대한 얘기예요. 넘어갑니다. 다음.
자, AI가 나오네요. AI가 계속 나오네요. 자, AI의 진화는 종종 is 비동사 associated with 연관되어져 있대요. 뭐랑 연관되어져 있대요? 특이점의 특이점이라는 개념. 자, 요거 잘 봐. 특이점이라는 개념. 다시. AI가 뭐랑 연관되어 있다고요? 특이점이랑. 뭔지 아직 몰라도 괜찮아요. AI는 특이점이랑 연관되어 있다. AI는 특이점이랑 연관되어 있다. 자, 우리 근데 이 단어 하나만 적을게요. 특이점, singularity에 대해서. 특이하다는 얘기잖아, 말 그대로. 그래서 유의어 좀 써볼게요. unique인데 명사를 바꿔서 ness를 붙여주시고요. distinctive에다가 이렇게 하면 형용사니까 ness를 붙여주고요. 특이하다. peculiar라는 단어가 있어. 거기다가 ity 붙어서 명사로 바꿔주시고요. 이 단어들은 유의어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peculiarity, distinctiveness, uniqueness. 오케이.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뭐가 특이한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설명이 없었어서 몰라요. 하지만 AI랑 singularity랑 있는 것까지는 할 줄 알아야 돼요. 다 적었어? 적었어? 자, singularity refers to 무슨 뜻이야? 지칭하다, 가리키다. 이 특이점이라는 것은 뭘 가리키냐면 to the point, 어떤 지점을 가리킨대요. 근데 아까처럼 마찬가지야. 자, 우리 at which 나와 있잖아.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뒤에가 어떻다 그랬죠? 뒤에 완전하다 그랬어. 왜냐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뭐랑 같다고요? 관계부사 취급을 하시라고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는 관계부사 뭘로 바꿀 수 있어? 얘도 마찬가지로 where야. 왜? 그 포인트에서, 그죠? 그 포인트에서 AI가 exceed한데 뭐 하는 거야? 초과해. 넘어서 뭐를?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그러한 지점을 가리킨대. 아, 그러면 AI가 위에서 첫 문장에서 특이점이랑 연관되어 있다고 했는데 특이점이 뭐야? 그러면 특이점이란 뭐예요? AI가 누구를 넘어서는 거야? 인간의 지능. 그렇지, 인간을 넘어서는 거. 이렇게 개념을 딱 정리를 하는 거야. 우리는 특이점이라 하면 AI가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그 지점을 말하는 거다까지 짚고 넘어가세요. 지금 2번 문장이 요거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after that point, 그 지점이 넘어가면 it is predicted, 뭐가 예측이 되냐? 자, 그럼 여기서 it이 가주어가 되겠죠. 뭐가 예측이 된지 얘가 가주어고 that부터 끝까지가 진주어가 되겠죠. 길어서 뒤로 보냈어요. 자, AI가 반복해서 improve itself, 그 자기 자신을 개선시켜. 그지? 그리고 improve 1번, 그리고 evolve 한대요. 진화한대요. 지 혼자. at an accelerated pace, 가속화된 속도로, 더 빠르게 가속화된 속도로 진화시켜버린대. AI가 누구를 넘어서고 난 다음에? 인간을 넘어서고 난 다음에. 자, 그 다음, 그리고 AI가 become self-aware, 스스로 인식해. 그리고 pursues its own goal, 자기만의 목표를 쫓아. 그럴 때 it will be a conscious being, 그것은 의식이 있는 being, 존재가 될 것이야. 뭐가 아니라 그냥 머신, 기계가 아니라 얘는 인간처럼 생각하는 존재가 될 거다, 이 얘기예요. 됐어요? 자, 여기서 이 동그라미, 얘가 가리키는 게 뭐라고? 그러니까 AI야. 그 다음에 위에 itself 동그라미, 얘가 가리키는 거 뭐라고? AI야. 너네 학교 이런 거 잘 봐야 돼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after that point 동그라미, that point는 뭐야? 어떤 포인트를 말하는 거야? 위에 있는 the point를 말하는 거고, 이 둘 다는 뭘 말하는 거야? AI가 인간을 넘어서는 그 지점을 말하는 거라는 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겠죠. 맞아? 네. 조금만 이따 다시 기다려. 됐어? 오케이. 그래서 AI가 너무 잘나버려가지고
이제 그냥 기계가 아니라 뭔가 생각하는 사람처럼 역할을 할 거다. 자, AI and human consciousness will then begin to evolve together. 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 AI랑 인간 둘 다의 이런 인식이요. 시작할 거래요. 뭘 시작해? To evolve together. 함께 진화하기를 시작할 거래. 그러니까 둘이 같이. together가 포인트예요, 여기서는. 둘이 같이 진화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겠지? 인간도 AI를 계속 사용할 테니까요. 자, our consciousness will evolve to the new dimensions through our interaction with the AI, which will provide us with intellectual stimulation, inspire new insights and creativity. 본동사 찾아봐. 힘내. 본동사 찾아봐. 걔가 어떻게 동사야? 저 뭐를 통해 그거예요. 전치사. 앞에 있잖아. will evolve. 맞아요? 예. 자, 우리의 의식은 진화할 거야. 아이고 졸려. 어떡해. 햇빛이 딱 들어가지고 지금. 니네 오는 시간이 지금 햇빛이 제일 잘 들어 여기가. 괜찮아? 어쩜 좋아? 아침에 뭐 하다 왔어? 너 뭐 하다 왔어, 지효야? 숙제 하다 왔어요. 너는? 뭐? 아까 먼저 아침에 9시 추가된 학원. 김밥. 네. 너는? 미수야? 치과. 이거 끝나면 집에 가는 거 아니야, 다? 저기 독서실? 넌 좀 어디 집어넣어야 될 것 같아. 집어넣어야 될 것 같아. 그지? 아니요. 아니야? 하도 막 뭐 가만 냅두면 여기저기 다 돌아다닐 것 같은데. 맞긴 한데 괜찮아요. 봐봐라. 우리의 의식이 진화한대. 어디로 진화해? 새로운 차원. 그치? 새로운 차원으로, 아예 다른 차원으로 더 업그레이드 된다 이거야. 우리의 의식조차도. 뭘 통해서? 우리의 상호작용을 통해서요. 누구랑? AI라는 걸 사용해가지고 우리가 더 진화할 거 아니야. 맞아? 자, 그런데 그것은요, will provide us, 제공할 거래요. provide 밑줄, with 밑줄. 자, provide 밑줄, with 밑줄. provide A with B라고 쓰세요. 이거 해석 어떻게 될까요? 예. provide A with B. A A와 B를 제공하나 A us는 여기서 에게 외워. A에게 B를 제공하다예요. A에게 B를 제공하다. with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지만 얘는 좀 외우세요. 자, 그럼 우리에게 제공하는 거야. 지적인 stimulation, 자극이겠죠. 지적인 자극. 그리고 inspire 할 거래요. 그러면 provide가 will 뒤에 동사 원형 1번이면은 inspire가 2번 이렇게 되는 거야. 맞아요? 제공할 거래요. 아니, 저기 뭐야. 불러일으킬 거래요. 두 번째 inspire. 뭐를? 새로운 통찰력과 창의성을.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한테도 또 좋아진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위치 앞에 콤마가 있잖아. 그러니까 위치 선행사가 앞에 단어 또는 앞절 둘 중에 하나인데 어떤 거겠어? 위치가 가리키는 게 앞에 있는 특정 단어야? 아니면 앞에 절 전체야? 의미상. 그것은 제공해. 우리에게 지적인 자극과 그리고 새로운 통찰력과 창의성을. 그것이 뭐야? AI랑 상호작용하는 거. 상호작용해서 우리가 새로운 차원으로 가는 정도로 진화한 그 사실 자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위치의 선행사는 our, 처음부터 AI 요 앞절 전체를 가리킨다는 얘기야. 위치의 선행사는 앞절 전체.
내가 워크북 하면서 복습을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 알았지 미주야? 됐어? 야 그럼 여기까지 지금 무슨 얘기했어? AI랑 같이 발전할 수 있대요. 그렇지. 인간이랑. 왠지 우리 생각에 AI가 인간보다 더 우월해지거나 빨라지면은 잡아먹히는 거 아닌가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글에서는 부정적인 얘기는 아직 안 했고요. 같이 발전할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여기까지 한 거예요. 맞지? 근데 뒤에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conversely 반대로 이제 집중하세요. 우리의 이 의식은요 또한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나 봐. 또한 가지고 있어 중대한 영향을. 근데 어디에 미치는 영향이냐면 on the evolution of AI. 어디에 미치는 영향이야? AI 발전. AI의 발전. 그러니까 좋다 안 좋다 얘기가 아니야. 지금은 방향 얘기인 거야. 자, 3번 문장부터 6번까지는요. 3번부터 6번까지는요. 결국에 그럼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AI가 인간보다 나아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 인간이 잡아먹히는 건 아니고 AI와 인간이 둘 다 어떻게 돼? 발전. 모두 발전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맞아? 그렇지만 조금 더 날카롭게 보면 AI가 잘나졌으니까 얘 때문에 우리 인간도 잘나질 거야. 이렇게 방향이 가야 되는 거야. 맞아? AI 덕분에 우리도 발전을 하는 거야. 화살표로 따지자면. 그러면 밑에 7번 문장은 무슨 얘기하고 있어? 누가 누구에게 영향 미치는 거야? AI가 인간. 다시. 어디요? 7번 문장. 우리의 의식이 어디에 영향을 미쳐? AI의 진화에. 그럼 이번에는 방향이 반대로 된 거 아니야? 인간에서 AI로 된 거잖아요. 맞지? 오케이. 그 방향 때문에 conversally라는 말을 쓴 거야.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The direction of AI's evolution will depend greatly on what values and ethics we incorporate into AI. 자, 방향이야. AI의 진화의 이런 방향이 will depend on 어디에 달려있다 이 얘기잖아. 그치? 근데 크게 달려있대요. 어디에 달려있냐면 어떤 가치와 ethics, 윤리를 we incorporate into AI. 자, incorporate 무슨 뜻이야? 통합시키다 이 얘기지. 통합시키다. 맞아? 야, AI는 우리가 가르쳐줘야 되는 애잖아 원래는. 맞지? 그리고 여기 어법 하나만 보세요. 어떤 가치와 윤리. 얘가 의문사구. 그 다음에 we가 주어, incorporate이 동사.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얘가 하나의 의주동이니까 간접 의문이잖아. 그지? 얘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명사절 역할을 해요. 명사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전치사 on 뒤에 온 거야. 요 what 덩어리가. 다시 이 문장에서 하고 싶은 말은 뭐야? 내용적으로. 그러면 AI의 발전의 방향은 뭐에 달려있다? 우리가 AI한테 어떤 가치와 윤리를 심어주느냐에 달려있다 이 얘기야. 오케이?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 심어주는 거야 지금? 인간이. 그렇지. 우리. 그러니까 인간이 AI에게 요 방향인 거예요. 여기도. 됐어? 네. 자, we need to see our relationship with AI. 우리는 볼 필요가 있어. AI와의 관계를 뭘로 보냐면 mutual coexistence. 자, 상호. 서로 간에 코가 붙었어. existence 앞에 코가 붙었어. 같이 존재하는 거야. 공존. 같이 공존하는 걸로 볼 수 있어요. 근데 뭐로서 공존을 하냐? conscious beings. 의식이 있는 존재로서. 둘 다. 우리와 인간과 AI가 둘 다 의식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공존하는구나. 이거로 볼 필요가 있대요. recognizing 뭐 하면서? 인정하면서 분사구문이에요. 그것의 권리를 인정하고 ing 1번, 분사 1번, 그 다음에 분사 2번 supporting
지지하면서 뭐를? 진화를. 그것에 의식 또한 의식의 진화 또한 이제 응원해주면서 우리는 인정을 해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얼핏 보면 AI의 인식이 있는 것 또는 AI의 발전, 인간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 이거에 대해서 뭐 좋다 나쁘다의 의견으로 흘러갈 수 있지만 이 글은 그렇지 않아. 그렇진 않아요.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커. 그리고 결국에는 공존이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할 수 있겠어요? 괜찮죠? 네, 넘어갑니다. 4번. 요거 혹시 읽어봤어? 요 지문? 이거 지금 읽어봐.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해봐.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읽어보세요. 고개를 들어라. 얘들아 힘을 내세요. 어떻게 해야 잠이 깰까? 잠을 별로 못 잤어 미주야? 많이 잤어? 너무 많이 잤나? 민서는 오늘 강제 컨디션이 좀안된 것 같아요. 왜? 어제 너무 재밌게 놀아서. 아휴 이유가 놀아서예요. 네. 아야 어제 뭔데? 어제 금요일이잖아. 절대로 했어요. 아 어제였구나. 그래서 조금 골골대는구만. 아 내가 얼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너무 재밌게 놀았습니다. 체육대회에서 이겼어 그래서? 아니요. 졌어? 내가 열심히 했어요. 춤췄다 그랬나? 춤이요? 너네 춤 안 춰? 응원할 때요? 춤추는 거 없었어? 댄스부는 춤 추는데 지금 댄스부가 아니라서. 댄스만 춰? 네. 어 너무 슬펐어요. 춤추고 싶었는데 자신 있어요. 나가서 같이 해주 그랬어. 자 봐봐라. 이게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가지고 미리 얘기를 해볼게. 자 만약에 고래가 있어. 고래가 죽어. 너는 써놔. 고래가 죽어. 그러면 고래는 사이즈가 작지 않잖아. 그럼 고래라는 애는 거대하단 말이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원래 살아있을 때도 탄소 저장이 많이 돼요.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이즈가 커서 탄소 저장을 많이 하고 있고 얘가 죽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 고래가 죽으면 부패하고 또 썩어요. 썩어요. 그게 그거잖아. 탄소 썩기 전에, 그러니까 썩을 때까지는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겠고 바닷속에 저장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 물고기 가벼운 애들처럼 이렇게 떠오른다거나 떠오르다가 나중에 다시 가라앉는데 그래서 심해 바다 깊은 곳에 저장이 돼. 가라앉아서 저장이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탄소가 밑에 깔려 있다는 얘기야. 그지? 고래 몸속에.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이거는 바다 밑에 있다는 얘기지 이 탄소가 대기 중으로 분출이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야. 일단 이렇게 보셔야 돼.
자, 요게 되셨으면 이제 그래서 한번 뭔 말인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고래가 매우, 얘 지금 매우란 뜻을 가진 부사지 높게 안 돼요. 이거 높게 안 돼. 매우 효율적이래. 뭐에 효율적이냐면 탄소를 저장하는 것에 있어서 되게 효율적이랍니다. 그들이 죽을 때 이 각 고래들은 sequester 한다는 얘기는 격리시키다. 격리시키는 게 뭐야? 떼어놓는다는 얘기지. 떼어놓는다는 얘기야. 평균적으로 30톤의 카본 다이옥사이드, 이산화탄소를. 평균 30톤의 이산화탄소를 떼어놓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대시 무슨 역할이라고? 그 탄소니까 지시 형용사인 거야. 얘가 왜 붙었어? 아까 떼어낸 그 30톤의 탄소를 말하는 거야. 자, 다시. That carbon이 가리키는 것은 앞에서 얘기했던 30톤의 카본 다이옥사이드 얘를 말하는 거예요. 이 격리시킨 이 탄소들을요, out of 뭐뭐 밖으로의 의미로 쓰였어. 대기 밖으로라는 얘기는 대기에 탄소를 포함시키지 않고 지들이 갖고 죽는다 이 얘기야. 이해됐어? 오케이. 이와는 대조적으로 자 비교를 하자면 갑자기 나무가 나와요. 평균적으로 나무가 흡수한대요. 나무는 우리가 알기로는 어떤 역할을 한다고 알고 있죠? 산소를 만들어. 그렇지, 산소를 만들어. 그 이산화탄소를 지가 흡수하는 거야. 그치? 평균적으로 48파운드 1년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고 알려져 있어. 그래서 이런 기후적인 관점으로라는 얘기는 기후에 좋냐 안 좋냐를 따지겠다는 얘기야. 기후적인 관점에서 이 각 고래는요 뭐냐면 marine, 바닷속에 equivalent 하면은 상응하는 것. 상응이 뭐예요?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동등한 것 얘기야. equal하다는 얘기야. 뭐와 같대 고래는? 바닷속에 나무? 엄청 많은 거. 그렇지, 수천 그루 역할을 한다 이 얘기야. 탄소 저장을 그만큼 많이 하기 때문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아? 오케이. 그러면 여기까지만 봤을 때, 자, when they die부터 여기 4번 문장까지 한 얘기는 결국 뭐야? 고래는 죽으면은 바다에 탄소가. 그러니까 탄소를 저장한다. 지 몸속에 저장을 한다. 그럼 이게 결국 어디에 좋단 얘기야? 바다에? 환경에 좋다. 그 어디 환경? 바다가 아니라 대기, climate, 그치? 기후 환경에 좋다. 대기 환경에 도움이 된다. 그것이 포인트예요. 여기서 왜 끊었냐면 그 다음 문장 보시면 also라는 단어가 있어. 고래들은 또한 도와, 격리하는 걸 도와, 탄소를. 자, 어떻게 함으로써? fertilizing. 뭐 하는 거야? 비옥하게 하는 거지. 비옥하게 하는 것이야. 이 바다를 비옥하게 한대. As they release, 그들이 뭐 하면서 뭐 할 때 그들이 방출해요, 분출해요. 뭐를? nutrient rich waste 하면 이거 똥이에요. 고래똥이에요. 근데 거기에 영양소가 많다는 얘기야. 배설물. 여기까지 괜찮아? 다시 고래가 똥 싸면 바다가 비옥해진대. 네. 자, in turn 하면 결국 increasing, 결과를 나타내는 거야. increasing phytoplankton population, 개체수죠. 플랑크톤 개체수가 늘어나게 된대. 얘네가 왜 늘어나겠어? 뭘 먹고? 고래똥 먹고, 그치? 영양소 많으니까 개체수가 늘어나게 된대. 자, 그것은요 결국에는 다시 또 탄소를 격리시키는 같은 좋은 효과가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야. 근데 sequester 뒤에 지금 s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어가 복수였다는 얘기야. 그래서 위치의 선행사는 populations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고래가 지금 또 좋은 역할을 하고 있네요. 자, 몇몇 과학자들이 부르게 됐대요. call them, 그들을. 자, 여기서 them이 누구야?
그들을 marine ecosystem 바다 생태계 엔지니어라고 부르. 플랑크톤. 플랑크톤이야? 고래. 고래지. 고래들이지. 얘는 고래들이에요. 플랑크톤은 얘네 때문에 이제 먹고 사는 애들이고, 그지? 개체수가 늘어난 애들이고. 자, 그래서 2019년에요. Economist. 자, 여기서 한번 끊어볼까? 5번만. 아까 1, 2, 3, 2, 3, 4 묶었잖아. 얘도 이렇게 묶어봐. 그럼 얘는 또 다른 좋은 효과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한 거야. 추가로. 자, 2019년에 Economist 경제학자들은요. IMF의 경제학자들은 측정했대. 경제학자들은 측정했다. 가치를. 뭐의 가치냐면 이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인데 그 서비스는 누구에 의해서 제공되는 거야? 각 고래에 의해서 제공되는 거야. 맞아? 여기서 말하는 서비스는 고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점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provided는 서비스 꾸며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가치를 자, value 밑줄, at 밑줄 얼마로 매겼어? 200만 달러가 넘게 측정을 했대요. 맞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들은 call for 하면 요구하다 이런 뜻이야. 그들은 요구했대요. 새로운 글로벌 프로그램을, 새로운 전세계 프로그램을 요구했대요. economic incentive에 대한, 경제적인 인센티브에 대한 새로운 글로벌 뭔가 하자라고 요구를 한 거야. 뭐 하기 위해서? to return 하기 위해서, 돌려놓기 위해서. 얘는 지금 목적을 나타내요. 고래 개체수를 돌려놔. 아, 고래가 이렇게 환경에 좋으니까 개체수를 옛날처럼 다시 돌려놓자. 근데 마치 언제 시대의 고래 개체수로 돌려놓는 거야? pre-industrial 뭐야? industrial 산업화잖아. 산업화 이전에 이 고래 수만큼 돌려놓자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뭐로써? as one example of 하나의 예시로서. 하나의 예시로서 뭐에 대한 예시냐? 자연을 기반으로 한 솔루션. 맞아? 자연을 기반으로 한 해결책으로서. 뭐에 대한 해결책? 기후 변화에 대한 해결책으로. 맞아? 자, 다시 봐봐. 고래에 대한 이점이었어. 위에 2, 3, 4번이 도움이 되는 거야. 근데 또 플러스로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했어. 도움이 된다는 얘기 했어. 그러니까 그렇게 도움이 되니까 우리 이제 지키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 다음 문장의 cause가 뭘까요? 힌트는 윗문장에 있어. cause가 가리키는 게 뭘까? 요구야, 요구. 위에서 했던 요구야. 오케이? 얘들아, 위에 대의가 가리키는 게 누구야? 그들이 요구했대잖아. 그들이 누구야? 고래는 아닐 거 아니야? 그치? 미수야, 대의가 누구야? 사람들. 무슨 사람들? 그 국제통화기금. 경제학자들. 그렇지. 이렇게 봐야 돼. 글을. 얘들아, 알았지? 생각하면서 봐야 돼. 이 사람들이 측정을 해보니까 고래의 가치가 어마어마하니까 이제 요구를 한 거야. 전 세계적으로 이거 프로그램 만들자. 산업화 이전처럼 고래 개체수 다시 늘려놓자 이거야. 자, 그래서 이 요구들이요. 8번 문장 are now being made 이제 만들어지고 있어요. for a global whale restoration 회복이야, 회복. 고래 개체수 회복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뭘 하기 위해서? 이 기후변화를 낮추기 위해서. 됐어? 키워드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기후변화, 고래 개체수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그 다음 탄소. 됐냐? 졸려. 이제 시오가 졸려. 자, 마지막 유닛 11로 갑니다. 야, 이거는 지금 이거 조금 어려울 것 같아. 이거 하면 니네 또 좋을 것 같으니까 12번부터 갈게. 저기 4번부터. 이게 낫겠어요.
또 언제 쉬는 날 있지? 학교 안 가냐? 이번 다음 주 아니야? 월요일에 안 가지? 네. 좋아? 그리고 또 모의고사 전날 또 안 가고. 저그 모의고사 그 저거 모의고사 그 학교 안 가기 전 어디지? 아무튼 저희 화요일에 롯데월드 가요. 학교에서? 네. 왜 제대로 노네? 다 같이? 사립이라고. 안 가면 어떻게 돼? 안 가면 안 돼요. 무조건 가야 돼? 안 가면은 결석이죠. 진짜? 네. 근데 롯데월드가 너무 무서울 수도 있잖아. 출석만 채우고 가거나 그래? 아니면은 막 친한 애가 없어. 그럼 어떡해? 선생님이랑 둘이 데이트. 아이고. 너무 좋겠는데. 왜? 선생님 잘생기셨어? 네. 자. 아까 앞에 명덕 애들이 저 교생쌤 예쁘다고 난리치던데. 너네들은 없어? 선생님 덕분에 선생님 원래 다 예뻐요. 그 선생님 원래 다 예뻐? 네. 푸릇푸릇해서 그렇지 뭐. 근데 여자분이셔서 그래. 남자분이 오시는데. 남자 교성쌤이면 좋겠는데. 네. 자, 요거 하고 두 질문 할 거야. 두 질문 하고 봐서 이거 집중 잘하면 일찍 보내줄게. 뭐라고요? 집중 잘하면 일찍 보내줄게. 2개 남았어. 잠이 확 깨요. 잠이 할게. 잠이 깨야 돼. 야, 나 걱정이야. 미수야, 저기 1, 2, 3, 4, 5, 6 모르면 안 되거든. 알았지? 오늘 시험 봤던 거 그거 복습 잘해. 너도. 아까 틀린 거 왜 틀렸어? 그 대절 아니야? 어떤 거요? 리뷰 테스트 문법 본 거. 그거 말고 그 앞에 거. 지연한테 설명 들은 거. 그거요. 형식. 그래. 형식. 저 이거 마지막 부분이만 틀렸는데 3사 형식. 거기가 숙제를 제가 오늘 아침에 해가지고 답이 뭔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틀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답을 기억하라는 게 아니고 네. 이제 형식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그거에 대한 샘플로 답을 외우면 좋겠다 이거야. 알았지? 네. 자 봅니다. organization이 뭐야? 조직. 근데 AR 붙으니까 조직의가 되는 거야. 형용사. 조직의 viewpoint 관점에서 보겠대. 자, 조직의 관점에서 one of the most fascinating examples of how any organization may contain many different types of culture is to recognize the functional operation of different departments within the organization. 자,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자, 여기서 본동사 찾아볼래? is. 그렇지. 그 원이 주어잖아요. 그죠? 뭐뭐 중에 하나야. 뭐 중에 하나냐면 가장 fascinating 뭔 뜻이야? fascinate. 매력적인. 그렇지. 우리 눈에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얘기야. 가장 매력적인 예시들 중 하나는 이건데 뭐뭐 중에 하나니까 여기 반드시 S 붙어 있어야겠죠. 그리고 원이니까 is 수일치 주의해야겠죠. 그지? 우리 눈에 가장 매력적인 예시들 중 하나는 근데 뭐의 예시냐 또 설명해줘. of부터 culture까지. how부터 culture까지가 하나의 간접 의문문이에요. 맞아? 해석해봐. 어떤 조직이 포함한대요. 많은 다른 종류의 뭐를? 문화를 이렇게 가야 되거든. 지금 키워드가 2개여야 돼. 뭐냐면 조직이랑 문화야. 한 조직, 예를 들어서 한 회사에 한 가지 문화만 있어? 아니지. 예를 들어 밥 먹는 것만 생각을 해봐. 뭐 혼자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회사 식당 가서 먹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나가서 먹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이거지. 자, 그럼 문화가 다를 거야. 자, 그거에 대한 가장 매력적인 예시는 뭐냐면 그러니까 비동사지 아까 뭐라 그랬어, 미수야? 보어. To recognize 이하로가 보어인 거예요. 인지하는 거래요. 뭘 인지하냐?
functional, 기능적인 operation 뭐예요? 작동 또는 운영 이런 뜻이야. 기능적인 운영을 인식하는 거래요. 뭐의 운영이냐면 다른 부서의 운영인 거예요. Within the organization. 아, 그러니까 한 조직에 부서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 한 회사에도 부서가 여러 개 있듯이. 맞아? 그러면 키워드가 하나 더 나온 거야 지금. organization이랑 culture였는데 department로 나온 거야. 그 부서마다 기능이 다 다르잖아. 누구는 인사과. 그지? 지금 내 말 듣고 있어? 이해되고 있어? 쉽게 말해서 한 회사 안에 부서가 여러 개 있는데 걔네들이 다 기능이 같아 달라? 다르다 이 얘기야. 이거 당연한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네. 당연한 소리야. The varying departments and divisions within an organization will inevitably 얘가 무슨 뜻이니 지금? 필연적으로라는 게 무슨 말이야? 실수로 그렇지. 피할 수 없다는 얘기야. 피할 수 없게. 무조건 그 다양한 위에서 얘기했어. 부서 그리고 디비전 마찬가지야. 얘도 뭐 부서 뭐뭐과는 한 조직 내에 그런 다양한 부서들은 필연적으로 볼 거래. 필연적으로 볼 거래. 어떤 주어진 상황을 볼 거래. 뭐에 근거해서 보냐면 from their own 그들만의 그 각 조직의 부서만의 각 부서마다 자기들만의 이게 뭐야? biased 무슨 뜻이에요? 이거 그게 나 차별? 편향됐다는 얘기는 객관적이지 않고 치우쳐서 보게 된다 이 얘기야. 얘도 무슨 뜻이야? 얘도 편향된이야. 편파적이니 얘랑 같은 뜻이야. 둘 다 같아.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될 거야 이 얘기야. 맞아? 만약에 사람을 뽑는 인사과에서는 한 사건을 볼 때 저 사람이 사람 됨됨이가 괜찮은가? 우리 회사에서 큰 분란을 일으키지 않을 것 같은가? 이런 거를 위주로 볼 수 있겠지. 그건 그들만의 인사과만의 관점이에요. 맞아? 근데 만약에 재무팀 또는 뭐 돈을 관리하는 그런 과에서 보겠다면은 이 사람이 얼마나 빠릿빠릿하고 계산적이고 정확한지 이걸 보겠지. 맞아? 자기만의 관점에서 보겠다 이 얘기야. 여기까지 괜찮죠? 한 부서와 그 멤버들은요 will acquire 뭘 얻게 될 거냐면 터널 비전이라는 걸 보게 될 거래. 터널 비전이 뭘까? 터널이 뭐야? 딱 외부 막혀있고 깜깜하고 한 곳으로만 흘러가지. 자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Which this allows them to see things as others see them. 얘가 지금 터널 비전에 대한 설명이야. 허락을 안 해줘. 얘가 동사예요. 허락을 안 해줘. 그들이 보는 거를 허락을 안 해줘. 이거야. 여기 to 반드시 있어야 돼. allow는 사역도 아니고 지각도 아니고 그냥 동사야. As others see them. 다른 애들이 그거를 보는 것보다 다른 애들이 그거를 보는 것과는 같게 보도록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라는 게 자 이게 무슨 말이야? 각 부서는 자기 본인들만의 시선으로 사건을 바라본다는 얘기야. 그럼 객관적이야? 안 객관적이야? 안 객관적이야. 주관적이고 또는 편향되어 있고 이 얘기야. 여기서 댐이 누구예요? 편파적으로 하는 사람들 다시 그들이 본대. 어떤 사건들을 조직 한 부서와 그 멤버들이야. 맞아? 터널 비전을 갖고 있는 모든 부서는 터널 비전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부서와 그 사람들을 대미라고 표현을 한 거야. 맞아? 그런데 이 댐은 뭐야? 다른 부서 다른 이들이 본다 그것을. 여기서 다른 이들은 또 누구야? 얘가 다른 부서지. others가
맞아요. others는 또 다른 부서 사람들 말하는 거야. 다른 부서 사람들 말하는 거야. 본데 뭘 봐? 뭘 봐? 같은 거 아니에요? 같은 사건을. 그러니까 things를이야. 요 댐은 things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거 주의하세요. 여기까지 괜찮아? 자, the very structure. 여기서 very가 매우가 아니라 바로 그 이렇게 해석해. 바로 그 구조는 이 조직에 대한 바로 그 구조는 can create 뭘 만들어내요? 의견 충돌이 일어나니까 갈등이 생겨요. 미수 따라오고 있어? 갈등이 일어납니다. 보는 시선이 다 다르니까. 맞아요. 자, the choice of whether the structure is mechanistic or organic. 자, 여기까지가 주어야. 선택입니다. 뭐에 대한 선택이냐면 그 구조가 mechanistic한가 아니면 organic한가, 기계적인가 아니면 유기적인가 이 얘기야. 그지? 자, 그런 거에 대한 선택이야. 그럼 내가 스탑. 여기서 whether부터 organic이 하나의 절인데요. whether가 뭐뭐인지 아닌지로 해석이 되는 명사절 접속사야. 그러니까 전치사 of 뒤에 명사절이 온 거야. 맞아? 뭐뭐 A인지 B인지를 나타내려고 whether가 붙은 거예요. 자, 그 선택이 can have a profound, 아주 심오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대요. 어디에? 갈등 관리에. 한 조직에서는 갈등이 필연적이야. 안 일어날 수 없어. 왜냐면 모든 과가 시선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치? 근데 그 조직의 특성이 기계적인가 유기적인가에 따라서 이 갈등을 관리하는 데 영향을 많이 끼친대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생각해봐. 한 회사에서 부서마다 시선이 다른데 갈등이 생겼어. 이게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회사가 너무 수직이야. 너희들 말로 꼰대 집단이야. 그러면 해결이 어떤 방법이 있어요? 퇴사해. 퇴사 못해. 근데 가장이야. 퇴사 못해. 그럼 어떡해? 그게 뭔데? 어떻게 해야 돼? MG로 대응해요. MG로 대응해? 아니, 말을 들어야지. 그럴 거 아니야. 시킨 대로 그냥 해 하면 오케이 이거야. 근데 만약에 수평적이야. 그러면 해결 어떻게 해? 너무 좋아요. 좀 더 수월하게 되겠죠. 서로 대화를 통해서 대화가 되겠죠. 그 얘기야. 갈등 관리에 영향을 많이 끼친대요. 예를 들어 나와. 자, 메카니스틱이 1번이라 치고 올게닉이 2번이라고 치면은 하나씩 예를 들어 설명해 줍니다. 메카니스틱 뒤에 나오죠. 6번 문장이 1번에 대한 예시고요. 올게닉이 2번 구조에 대한 예시예요. 기계적인 조직은 도대체 어떤 조직인가? has a vertical, 얘가 나오잖아. vertical 무슨 뜻이야? 수직 구조란 얘기는 위에서 아래로 명령한다는 얘기야. 상하 관계가 있다는 얘기야. 맞아? 오케이. 수직에 위에서 아래로 명령하는 거야. 자, 그러한 위계 질서를 가진 그러한 구조야. 근데 그때는 그런 조직은 뭐가 있냐면 many rules, 규칙도 많고 many procedure, 많은 절차도 있고 그리고 많은 뭐가 있어? levels of management, 관리의 레벨도 많대요. involved in, 뭐와 관련된? decision making, 그렇지. 의사결정에 관련된 규칙, 절차 이런 게 많대. 자, 그런데 그러면 organic structure는 어떠겠어? 수직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수평해란 단어가 나옵니다. 얘네들은 원래 좀 더 수평 구조야. 양옆으로 뻗쳐있는 수평 구조야. in nature가 본래란 뜻이야. 본래 수평 구조야. 자, 그래서 거기서 어떠냐면은 where 동그라미, 얘는 지금 뭘 꾸며주고 있겠냐면은 요 organic structure를 꾸며주고 있는 거야. 그 수평 구조를 가진 유기적 구조 안에서는, 유기적 회사 안에서는 의사결정이 덜, 얘가 포인트야. 센터 하면 중앙이잖아. 중앙으로 몰려있다는 얘기는 결정할 수 있는 머리가 따로 있다는 얘기야. 맞지? 그럼 여기는 중앙 집권화가 돼 있어, 안 돼 있어? 수평이니까?
안 돼 있어. 모두의 의견을 수용해준다 이 얘기야. 맞아? 맞아. 자자자. 그리고 퍼져 있대요. Across the plane of the organization. 그 조직의 전반에 걸쳐서 이 의사결정이 내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어요. 야, 이거를 지금 내가 얘기를 하면서 듣고 지금 이해되는 것 같은 거는 약간 착각이거든, 니들이. 근데 계속 얘기하잖아요. 지금은 설명을 들으니까 당연히 내가 살을 붙여서 이해되는 것 같은데 집에 가서 진짜 진정한 이해를 하는 거는 너희들의 숙제인 거야. 그래서 내가 숙제를 그렇게 내주는 거야. 알았어? 반드시 그거를 명심하세요. 앞으로 갑니다. 내 생각엔 요게 지금 오늘 했던 것 중에 너희들 입장에서 제일 어렵게 뭔가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말 때문이야. 그냥 저 단어들 때문이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한번 볼게요. 마지막. 디지털 기술은 얘들아 요 메타포 이건 뭐야? 은유. 디지털 기술은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대. 은유랑 연결되어 있대. 그러나 이 디지털 은유로 바뀌었어. 그지? 디지털 은유는 다르대. 뭐랑 다르대? 언어적인 원스 하면 여기서 뭘 가리키겠어요? 메타포를 가리켜. 언어적 은유를 가리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서 비교 대상이 두 개야. 지금 디지털 은유랑 언어적 은유랑 다르다 이 말이 하고 싶은 거야. 이 문장에서는 디지털 은유랑 언어적 은유랑 다르다. 오케이? 근데 그러면 밑에서 뭐가 나와야겠어? 뭐가 어떻게 다른지가 나와야겠지. 맞아. 자, 밑에 보시니까요. 어떤 은유부터 나와? 이번 문장에 디지털 은유가 나와? 언어적 은유가 나와? 언어적 은유가 나오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파란색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언어적 은유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어. 자, 그러면 밑에 찾아보세요. 디지털 은유 어디 있어요? 몇 번 문장? 4번이겠죠. 그지? 네, 4번은 technical metaphor. 아까 얘기했던 그 디지털 은유를 가리키는 거야. 얘를 힌트 삼을 수 있는 건 여기 on the other hand 반면에가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크게 좀 묶어본 다음에 얘기를 할게요. 1번에서는 그냥 디지털 은유랑 언어적 은유랑 다르다라고 얘기했고 2번은 언어적 은유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4번부터는 이제 디지털 은유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자, 여기까지만 묶어. 여기까지만 디지털 은유 얘기고 뒤에 한 번 더 뒤집어. on the other hand가 한 번 더 나와. 그럼 얘는 무슨 얘기인지 글을 다 읽고 6번 가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됐을까요? 네. 2번으로 들어갑니다. 언어적 은유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패시브하다. 얘들아, 패시브한 게 뭐야? 수동적이란 얘기야. 미수 알고 있었어? 수동적이란 얘기예요. 언어적인 은유는 수동적이래. in the sense that 밑줄 뭐뭐라는 점에서 이유를 나타내요. 뭐뭐라는 점에서 왜 수동적이냐? The audience needs to choose. 이 청중이 골라야 된대요. 선택해야 된대요. 뭐 하기를 선택하냐면 actively enter. activelly는 뭔 뜻이야? 활동적으로라는 말은 곧 능동적으로라는 얘기지. 지가 힘을 내서 능동적으로 들어가야 돼. 세계에 어떤 세계냐면 메타포, 은유에 의해서 제시된 그런 세상에 이 청중이 능동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점에서 이 은유적인 언어가 수동적이래요. 됐어? 예를 들어서 셰익스피어의 은유야. 어떤 은유가 있었냐면 시간은 뭐다? 거지다. 시간은 거지다라는 이런 표현이 있었대요. 자, 그런 표현 안에서
청중. 그러니까 이 독자는요, unlikely. 뭐뭐 안 할 것 같다 이 얘기야. likely 뭐뭐 할 것 같다잖아. unlikely 안 할 것 같다야. 이해를 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 얘기야. 뭐 없이는 without cognitive effort. 인지적인 노력. 그리고 without further engaging. 더 많은 이 셰익스피어에 engage 한다는 얘기는 참여한다는 얘기가 몰입한다는 얘기야. 까지 괜찮아? 지가 좀 노력해서 들어가야 된다 이 얘기야. 그 안으로 좀 들어가야 돼 이 얘기야. 자, 그런데 반면에 이 기술적인 은유는 어떠냐면 어떻대요? 액티브하대요. 능동적이란 얘기야. 아, 그러면 우리는 어렵게 보지 말고 두 개를 잡아. 언어적 은유는 수동적인 거다. 그지? 그 다음 기술적 은유는 능동적인 거다. 요 두 개를 비교해서 보란 말이에요. 때때로는 능동적이다 못해 강요적이래. 강요한대요. 또 나왔어. 뭐라는 점에서 얘가 능동적이고 강요하는 거겠냐? In the sense that they are realizing digital artifacts that are actively doing things. 이렇게 묶어봐. 그들이 그러니까 기술적인 은유가 실현된대요. 디지털 산물 안에서 실현된대요. 근데 그게 또 뭐냐? That are actively doing things. 뭐래? 실제로 능동적으로 어떤 걸 하고 있는 디지털 산물 안에서 실현된다는 점에서 이 얘기야. 말이 어렵지? 다시 봐봐. 실제로 능동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어. 진짜로. 그러니까 소설 아니고 우리가 상상해야 되는 거 아니고 실제로 뭔가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야. 이해돼? 자, 그러한 디지털 산물에서 실현된다는 점에서 테크니컬 메타포는 능동적이다. 이 얘기야. 비교해서 언어적 은유는 능동적이야, 수동적이야? 수동적이다. 오케이. 자, 그리고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강력하게 changing, 바꾼대요. 뭐를? 유저라는 말은 다른 말로 뭐야? 아까 저기 소설에서는 독자였잖아. 근데 디지털이니까 이번에는 사용자인 거야. 맞아? 사용자의 의미를 인식하는 지평에서 강력하게 바꿔준다까지. 자, 어려울수록 키워드만 작을 했어. 얘는 지금 액티브한 거예요. 이 기술적인 크리에이터들은 cannot generally afford to require. afford to 아까 했어. 뭐뭐 할 여유가 되다였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는 not이 붙었으니까 일반적으로 요구를 못한다 이 얘기야. 우리 require만 따로 떼서 봐봐. 얘가 지금 투부정사지만 얘가 원래 동사였다 치면은 요청하는 거야. potential audience, 잠재적인 청중들, 그러니까 잠재적인 사용자들에게 to wonder, 궁금해하는 거, 이거 요구 못해 이 얘기야. 뭘 요구를 못하냐? 뭘 궁금해 이 사용자들이? How the metaphor works. 이 은유가 어떻게 작동하는 거예요? 라고 궁금해하게 하지 못한다 이 얘기야. 보통 the selling point 하면은 팔리는 포인트잖아. 그러니까 핵심적인 좋은 점, 장점은 뭐냐? that부터 끝까지가 지금 is 뒤에 보어입니다. that the usefulness, 유용성이야. 그 기술의 유용성이 is obvious. 어떻대? 명백하대요. 딱 at first glance, 한눈에 보자마자 명백하다 이 얘기야. 깊이 알아봐야 될 필요도 없고 깊게 뭔가 생각해서 찾아봐야 될 필요도 없고 한눈에 딱 보인다 이 얘기야. 됐어? 그러면 여기 셰익스피어가 나왔잖아. 그럼 이건 링귀스틱이야 아니면 테크니컬이야? 셰익스피어. 링귀스틱 은유야 테크니컬 은유야? 링귀스틱이지. 이거 다시 돌아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얘를 아까 링귀스틱 파란색으로 표시했죠. 얘도 마찬가지로 파란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beloved 하면 사랑받는다 이 얘기야. beloved 사랑받는다. is beloved. 그래서 반면에 셰익스피어는 사랑받아. Because 왜 사랑받냐? The meaning of his work, 그의 작품의 의미가 is not immediately obvious. 자, 아까 테크니컬한 거는 명백하다 그랬지. 근데 셰익스피어 작품, 그러니까 linguistic한 거는 한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인다고 얘기했지. 즉각적으로 명백하지가 않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거야. 그리고 또 is가 1번이라면 required, 요구한대요. 생각을 좀 해야 돼. Some thought on the part of the audience. 청중들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점 때문에 사랑을 받는다 이 얘기예요. 됐어? 뭐가 좋다라기보다는 지금 여기서는 그 두 가지 개념을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지우 이해돼? 미수 돼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시크릿 노트가 제일 중요해. 그게 1번이야. 뭐가 됐던 간에 조금 흐름이 이상해도 괜찮아. 니네 나름의 흐름이 있어야 돼. 그래야 그게 기억이 난다고. 알겠지? 그래서 그거 꼼꼼하게 적으시고 너는 저기 보내야 되는 거 잊지 마세요.